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들이 선생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그래요? 거는 조회수도 높고 그렇습니까? 댓글도 많이 나옵니다. 설명 요정님이거든요. 근데 요정. 저희 구독자님들께 이 전시 이제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번 전시는 신라이프치 화파의 대표 작가인 네오라우와 그의 아내 로사로이 2인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잠깐 네오라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라우는 1960년생이에요. 우리로 치면 한환갑, 그죠? 환갑을 막 지났고요. 로사로이는 2살 연상, 누나입니다. 네, 58년생이고요. 네오라우는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는데 불운하게도 태어나자마자 5주 뒤에 부모님이 모두 기차 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되게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크게 됐어요. 다행히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는 나이가 39세. 요즘 아직 결혼 안 한 39세도 많죠? 네네. 그때 당시 부모님 나이는 21살, 19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라이프치히 미술대학 학생이었습니다. 부모의 어떤 DNA를 받았는지 네오라우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리는 소질을 보이게 되고요. 결국 부모의 길을 따라서 라이프치히 미술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곳에서 로사로이를 만나게 되죠. 로사로이는 원래는 베를린에서 원예학을 전공했습니다. 원이에요? 원예학, 식물. 원래 정원사집 딸이에요. 정원을 원래 케어하는 집 딸로 태어나서 가업을 잇기 위해서 이제 원예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향후에 이제 북 디자인도 공부를 하고 마스터 과정, 석사 과정을 라이프치히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오라우를 만나게 됐고요. 그 둘은 1985년 네오라우가 25살이 됐을 때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89년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그들의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독일의 근현대사와 아주 밀접한 자기의 삶을 살았던 네오라우와 로사로이, 그리고 그들이 따로 또 같이 계속 해오는 작업들, 35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25년간의 공동 작업실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작품들을 만나보실 기회가 될 겁니다. 먼저 이번에는 이제 네오라우 12점하고 로사로이 12점을 준비를 했는데요. 12. 예, 그리고 공동 작업 한 점이 소개됩니다. 이 작품 먼저 보실까요? 네. 네, 숲을 배경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두 캐릭터인데요. 남자. 남자가 많아요. 네. 아니 난 모자 중절모 쓴 남자. 중절모 쓴 남자. 예, 멋있습니다. 예, 저는 바로 이 덤블링 하는 남자와 이 뜨개질을 하는 여자, 실을 찢는 여자에 관심을 많이 갔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로사로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저 뜨개질 하는 여자 이미지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캐릭터가 이것은 이런 단순히 캐릭터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작업 방식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로사로이가 어떤 주제나 자기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캐릭터를 정하고 채색을 하는 밑그림을 먼저 그린다면 그 방식은 멋진 옷을 주조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직녀 스타일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덤블링하는 남자. 이것은 오히려 네오라우. 네오라우의 그림에도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이긴 한데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그림 그리는 방식하고도 되게 닮았다라고 느꼈어요. 그 이유는 네오라우 경우는 밑그림이나 완성된 어떤 플롯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파편화된 기억이라든가 꿈, 환상, 그리고 역사, 자신이 경험한 경험, 트라우마 이런 것들 파편화된 소재들을 가만히 캔버스를 보다가 하나씩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되게 혼재되어 있고요, 작품에. 그래서 그 파편화된 것들을 하나씩 던지면서 덤블링 하듯이 이렇게 텐션을 가지면서 완벽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별이 따로 존재하지만 별자리는 같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로사로이 작품부터 보실까요? 자, 오늘 오늘 저희 스트라이프가 패션 코드였는데 지금 아, 저는 상당히 지금 여기 스트라이프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무슨 스트라이프입니까? 저도 이거 스트라이프. 여기 있어요. 아, 주름이 스트라이프. 아, 주름 스트라이프. 예, 여기 있어요. 네, 저희가 빼빼로데이여서 스트라이프. 아, 이쪽에 보시면 쭉 이쪽을 봐주세요. 아, 네. 이렇게 보시면 한 번에 느끼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로사로이 그림에. 뭔가요? 여자가 다 2명씩 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 로사로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쌍둥이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작가 쌍둥이. 아닙니다. 원래는 로사로이는 그 구동독 지역의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라이프치, 그리고 좀 더 큰 도시죠. 거점 도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렸을 적 놀았던 그 소꿉 친구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하루하루를 지루한 일상을 견뎌내기 위해서 스스로 친구를 만나. 또 다른 상상 친구를 만들어낸 거죠. 일종의 또 다른 페르소나를 객체화해서 분리시킨 거예요. 그렇게 또 다른 상상 친구와 계속 평생을 같이 살아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이 보면 쌍둥이 형태로 계속 이제 그림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저 그림 보시면 쌍둥이 이미지긴 하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죠. 한 명은 이제 팽이 돌리는데 관심이 많고 또 다른 한 명은 그것과는 무관한 오히려 관람객들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았어. 예, 내 안엔 내가 많습니다. 네, 그 수많은 자아 중에 떼어낸 또 다른 페르소나를 보면서 분리된 페르소나들은 힘들어하는 한 페르소나를 안아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서로 대척해서 너 왜 그래? 라고 다그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작품들을 통해서 이렇게 감상할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작품 보시면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어떤 나선형 투부 모양의 이제 기호를 가리키고 있죠. 이것은 이제 일종 물리학 기호인데요. 이것은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기호는 언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냐면,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보통 총 같은 걸 딱 쐈을 때, 우리 지금 지구는 다 어떤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라비티. 이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달라붙지도 않고, 서로를 밀쳐내지도 않고, 적당한 힘을 견딜 만큼 우리가 밸런스를 가지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어떤 공기가 갑자기 총알같이 확 지나가게 되면 그 주변이 그 균형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튜브 형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떤 힘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 어떤 자아가 이렇게 총처럼 팍 이렇게 나가게 될 때 또 다른 자아는 이제 맞서서 예, 가슴팍을 밀면서 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렇죠. 칠판을 잡고 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 앞에 등을 쥐고 있는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습이 총 쏘는 모습 같게도 보이죠. 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밀고 당기고 좋은 영향을 주거나 서로를 배척하는, 밀어내는 어떤 이런 힘의 순환 구조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빨간 부추를 되게 좋아하시는. 네, 빨간 부추, 예, 빨간 부추가 많죠. 그것은 바로 이 뭔가 전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1950년대까지만 해도 남녀 평등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였냐면 남녀 평등이 가장 빨리 일어난 데가 이제 미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950년도 신문 광고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 남자가 이제 신사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엉덩이가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눕힌 다음에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광고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광고인지 아세요? 커피 광고입니다. 우리 커피를 사세요. 우리의 마시는 커피를 사면 커피가 맛없다고 남편에게 마실 일이 없어요. 라는 것이 신문에 버젓이 나오던 시대가 바로 1950년대, 60년대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반세기 동안 여성 인권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평등에 가까워지도록 수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죠. 한 노동의 객체, 가정에 속한 남편에 속한 가장에게 속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한 노동의 객체로서 주체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으면서 중국도 그렇고 구동독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여성 인권이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지위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를린이 이제 통일이 된 후에는 어떤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차별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리치맨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여자들이 막 몰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경험의 차별을 또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성이 당당한 주체로서의 어떤 모습, 어디에 종속되어 있지 않는 노동도 잘할 수 있고 육아도 잘할 수 있고 이런 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당함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전사처럼 붉은 부츠를 신은 어떤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도 있고.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어떤 힘의 균형이 있는데 한 명이 확연히 힘이 세 보이죠. 힘이 없어 보여. 그죠? 하지만 그 둘의 얼굴이 좀 행복해 보여서 뭔가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이제 케어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케어 당하는 사람 발 밑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핏방울로 보이는 것들이 떨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뭔가 이제 상처받은 사람을 데리고 어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게 보이기도 하고 어딘가에서 이제 양탄자 같은 걸 타고 탈출시키려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이쪽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작품 너무 좋다. 네, 이쪽에서 쌍둥이 이미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 이미지고요. 네. 네, 여기 큰 작품. 네, 상당히 대작이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네오 라우하고는 또 좀 결이 다르다 보니까 네오 라우는 워낙에 큰 작품을 해서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설치를 했어요. 여기도 쌍둥이가 있네요. 네네네. 늑대. 낮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늑대를 우리가 보면 쌍둥이가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쌍둥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로마 건국 신화. 예. 로마 건국 신화에 어떤 이탈리아 반도를 처음으로 통일한 아주 위대한 국가였는데 인류사에 그 위대한 국가를 탄생시킨 형제들이 있어요. 그 로물루스 형제들인데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들인데 그 권력 다툼에 의해서 이들이 강에 버려졌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암컷 늑대가 케어를 하는 거예요. 젖을 먹여서 키웠다고 해요. 예, 그런 어떤 탄생 건국 신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부재가 보이죠. 자리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뭔가의 부재를 떠올릴 수 있냐. 작가가 그런 걸 의도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 뭔가의 부재가 있는데 다 여자들만 등장하는 그림들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암컷 늑대고. 암컷 늑대 등 뒤로 이렇게 사슴뿔이 그러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 아니라? 사슴뿔은 뭘 뜻하나요? 수컷을 뜻합니다. 수컷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암컷 늑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완벽한 인간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인간으로서 아니면 여성으로서 결국은 이제 가장 인간이 만든 최초의 위대한 국가의 수장들을 케어한 여성의 힘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항상 그래서 올해 작품이네. 올해 2020. 네네. 로사 같은 경우는 항상 여성들이 어떻게 서로 여성에게 힘이 되고 도와줄 수 있고 끌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보면 이제 뭔가에 이제 피로에 지친 어떤 여성들이 서로 이제 서로의 안식처가 돼서 안아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옆에 있는 다양한 색깔의 머리카락은 전 세계의 인종들의 다양한 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봐왔던 풍경은 남성들이 여성을 뭔가 이제 선택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봐왔는데 여기서 완전 반대죠. 여성들은 너무 여유로워요. 뭐 화장도 하고 뭐 커피도 즐기고 있는데요. 거기에 너무 어떤 웃긴다. 나무 속에서 사과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뭔가 스스로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나무로 보이는 이 모양이 커피잔이야. 모양이 사슴뿔이죠. 수컷을 거기도. 뜻해죠. 예, 이런 메타포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숨어 있는 거죠. 작품이 되게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네, 무슨 이거 예쁘다. 겨울왕국이나 뭐 얼음공주, 뭐 얼음나라 공주 이런 거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걸 보니까 작가도 일찍이 말했던 뭐 상상친구의 어떤 일종이 아닐까. 그래서 개 처음에는 사슴 같았는데 나중에 자꾸 보니까 개 같기도 해요. 푸들 같은데요. 예, 강아지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안고 막 이렇게 길을 떠납니다. 어딘가로 떠나는데요. 이런 쓰레기 봉투 이렇게가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본인의 어떤 이런 환상적인 곳을 떠나는데 시도. 본인에게 가장 그렇죠. 그렇게 숨기고 싶은 과거라든가 나쁜 기억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분리가 돼서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어떤 곳으로 새롭게 떠나는 건데요. 작품들이 보면 약간 수채화를 그린 것처럼 수채화 같았어요. 이렇게 멋있다. 투명하고 이렇게 보여요. 이것이 바로 작가가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제인이라는 그 재료의 특성이에요. 카제인은 사실 오래된 교회의 프레스코화 같은 데 쓰였었는데 우유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포유류의 젖에서 얻어낸 것을 이제 식초 같은 걸 분리를 해서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 그것이 풀 역할을 하고요. 풀같이 고착제 역할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케미컬이건 아니면 자연 재료건 이런 것들을 섞어서 물감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장점은 엄청 빨리 말라요.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이제 몸에도 그렇게 해롭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단백질이다 보니까 쉽게 바스러집니다. 그래서 두껍게 많이 못 올려요. 그래서 예. 되게 수채화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캔버스에는 프레스코화는 벽이잖아요. 벽은 흔들릴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캔버스 같은 경우는 이동하고 또 틀어지기도 하고 습기도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도 이제 흔들리죠. 그러면 이제 그림이 상하기 쉽기 때문에 작가만의 방식으로 이제 기름을 적당히 사용을 해서 섞어서 배합을 만든 거죠. 네오라우가 신라이프치하파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피겨러티브 구상회화에 대한 어떤 전통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재료에 대해서도 엄밀함이 있다 하면 이제 로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재료에다 실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이런 것들 역시 여성의 어떤 적극성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카제인이라는 재료 그것은 수컷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 역시 여성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작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도 이제 로사로의 그림인데요. 이쪽부터는 이제 네오고 이 작품 보시면 저 초기 작품이에요. 좀 한 2003년도 작품인데요. 이거 보시면 어떤 이 뒤에 풍경이 있죠. 근데 이게 보면 또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뒤에 그림 액자인지 창밖 풍경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노동의 어떤 단순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속도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듯이 이제 손이 하나 약간 마술적 리얼리즘처럼 등장하게 됐고요. 왼쪽에 보면 단색으로 그림이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런 건 또 네오라우르 같은 느낌. 네, 네오라우도 이런 게 많죠. 그러니까 초기만 해도 좀 이런 약간 색깔 톤이 나중에 많이 밝아졌는데 원색적이고 이때만 해도 이제 네오가 쓰는 색깔 같거든요. 초기에 네오라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지가 90년대 후반부터 엄청나게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유명해졌어요. 이미 마스터요. 대우를 받고 있었죠. 한국에 오는 관람객들이 가끔 물어요.
아니, 지금 환갑밖에 안 됐다니까 진짜 그거밖에 안 됐냐고. 자기 언제부터 네오를 좋아했는데 정말 그거밖에 안 됐냐고 묻기도 했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네오의 영향을 초기에는 많이 받았다가 이제는 완전 분리가 돼서 자기 스타일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들이 공부했던 라이프치히는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림보다도 한편으로 더 유명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음악, 바흐의 도시예요. 네.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다는 음악가 바흐의 도시고요. 둘째는 이제 체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도서전이라고 하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함께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도서전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원래 라이프치히 미술대학도 그 라이프치히 미술대학 이전에 책에 관한 북 디자인 관련된 학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트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역사를 가진 동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배우겠어요? 책 옛날에 만들 때 뭐 이렇게 실크 스크린 뭐 이런 것들 파나잖아요. 다 처음에 초기 책들은 그래서 그 인쇄술 이런 것들이 다 파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책을 만들면 이렇게 단색이 나오겠죠. 네, 그런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동독과 서독이 이제 통일을 하기 전까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약 45년간 동독과 서독의 화가들은 서로의 체제에 봉사하기 위해서 뭘 많이 했나요? 프로파간다. 삐라나 홍보물은 어마어마하게 찍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거기에 그림이 있다면,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삐라를 주면 이제 뭐 자를 주기다.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음 작품 볼까요? 여기도 쌍둥이가 나와요. 네,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 이제 이거 마녀사냥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이제 가마 안에 있는 여성이 너무 이제 릴렉스하는 뜨거우면 저렇게 포즈를 취하지 않죠? 네, 여기도 역시 쌍둥이 이미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의와 하의를 이렇게 서로 이제 크로스해서 이렇게 입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의 페르소나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펜스 철장상 그 사이로 이제 가마가 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되게 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들이 떠올리는 어떤 상상인지 어떤지를 잘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관람자들이 또 다른 자기만의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어요. 로사로이의 동화적인 상상의 세계들을 감상했습니다. 그러면 또 네오라우로 갑시다. 가볼까요? 네. 여러분 이 작품 레트로 사고 싶으시면 이거 1대1 사이즈입니다. 이거 그냥 그림을 붙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아주 퀄리티 높아요. 이거 되게 이거 커요. 이거 사각형 쓰는 거야. 이건 또 이거 중요하다. 이거 사실 이거 제작비가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로계 백과사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네. 두께입니다.